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일상 그리 주인공 박철우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아침에 쓴 글을 읽어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먼저 낭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우린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써볼 생각입니다. 분명 그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당신은 내게 투자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받은 모 출판사 편집장은 이렇게 반문하게 될 것이다.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답할 것이다. 딱히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조금 비릿하다. 누군가 내게 현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묻는다면 뭐든지 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시간이라고 답할 것이다. 현실은 두 팔을 뻗으면 끝에서 끝까지 닿을 수 있는 한평 남짓한 단칸방만큼 좁고 답답하다. 빛이 환하지 않아서, 바람이 불지 않아서, 꽃이 피어나기 힘든 공간이 현실이다. 현실만으로는 안 된다. 현실만으로는 버거운 삶을 지탱할 수 없다. 당신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을지도 모르는 엉뚱한 상상력이 내게는 있다. 그것도 좀 많다. 이 글의 도입부에 쓴 말들도 그런 수많은 상상력 중에 단지 하나일 뿐이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 그 양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든 걸 다 꺼내놓았다간 친구가 없어질지도 모를 일이라 이만 참기로 한다. 나는 미래라고 불리는 시간을 사랑한다. 영원히 만질 수도 가닿을 수도 없는 시간이지만 그렇게 조금 더 매력적이다. 아주 해로운 생각과 아주 유익한 생각을 모두 그곳에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나는 하늘을 날 수 있고 지구를 정복할 수도 있다. 30이 다 되어가는 마당에 아직도 그런 유치한 상상을 하냐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렇다. 나는 아직도 가끔 하늘을 나는 상상과 지구 정복을 꿈꾸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지구 정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그 꿈은 시들해졌지만 언젠가 맨몸으로 하늘을 한 번은 날 수 있지 않을까. 벽에 손가락을 천천히 가져다 대면 벽 너머로 한 번쯤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여태 버리지 않았다. 상상력은 사람을 살린다. 상상력에는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도 규칙도 없다. 지구가 네모라도 괜찮고 중력이 거꾸로 작용해도 괜찮다. 좁고 갑갑한 현실에서 풀어내지 못한 욕망을 나는 매일 밤 그곳으로 가 해소한다. 미래에 사는 작가 박철우는 좀 거만하다. 매일 아침 10시 출판사 편집장들을 집 앞 스타벅스까지 부른 뒤 그들 손에 들린 제안서를 두 다리 꼰 채로 휙휙 넘기며 흘겨 읽는다. 굵은 글씨체로 적어놨을 선계약금과 인쇄 부분만 대충 훑어본 뒤에 편집장들의 간절한 청탁을 듣고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좀 즐길 것이다. 이거 참 벌써 흐뭇하다. 오해하실까 알려둔다.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실제로 출판사 편집장들을 부를 수 있는 사람도 못 된다. 상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내가 애걸복걸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여럿 자존심 상하는 상황도 자주 감내해야 한다. 그렇지만 어디 평생 그렇게 살라는 법도 없다. 영화
윌테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보시라. 오래전 나는 살면서 언젠가 한 번은 진심의 꽃 한 송이를 피워내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었다. 나는 그 꽃을 피워내기 위해 오늘도 바람을 저장하고 빛을 모은다. 삶의 고난도 꽃이 양분이다. 그렇게 믿고 살기로 했다. 그러니 스스로를 좀 믿어도 좋다. 누구나 마음속에 꽃이 하나씩 품고 태어났거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린 결국 한 번은 꽃이 될 운명이었던 거니까. 지금 꽃이 아니라고 내 노력이 저평가 되더라도 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 당신도 나도 모두 아직까진 주식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일 뿐이다. 스스로 언제 폭등할지 모르는 가치 있는 주식이라 생각하기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 그날까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쓴 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유명한 작가분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그분이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뜬 소설가 분이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한 줄 쓰는 것이 작가다. 그리고 그렇게 한 줄 쓴 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의미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수가 되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뭐 저처럼 글을 쓰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수도 있고요. 회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예술로 생각하면 충분히 예술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예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옆 사람 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회사원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옆 사람의 능력이랑 자기 능력 또는 우리가 만들어낸 서로의 보고서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비교해도 내가 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한 번쯤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쟤보다 정말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 친구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때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흘린 땀방울은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제가 정말 조금 더 젊은 날에는 많이 애달파 있어요. 빨리 잘 돼야 되고 내가 한 일들은 전부 다 성공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무 삶이 애달픕니다. 말 맞다나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큼 내가 이만큼 100을 상상하면 항상 너무 잘 가도 한 60에서 70 정도만 가지 대다수는 다 한 30 이 정도에서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애달파 있는데 애달픈 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성취에 대해서 많이 애달프실 거예요. 우리 근데 포기하지 말자고요. 되게 공익적인 이야기 같은데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절대 가치가 없지 않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으실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마음을 다시 다잡고 글쓰기를 아침에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요즘 좀 많이 어겼었거든요. 그 루틴을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자기 루틴 잘 챙기셔서 묵묵히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주인공 박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